컨텐츠의 중심 아이콘. 안녕하세요. 일러스트 부장을 맡게 된 조하진입니다. 기초 TR 진행에 앞서 여러분께 제공한 카드뉴스 보셨나요? 제가 전년도에 신입생으로 아이콘의 TR을 이수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이 영상을 멈춰가면서 봐야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일러스트 TR에는 카드뉴스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림 실력이 형편없기 때문에 뭔가를 표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아이콘에서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툴을 접하고 아이콘의 모토처럼 평소에 생각만 하고 있던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 너무나 기뻤습니다. 올해 일러스트 부장으로서 여러분께도 이러한 경험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작년 일러스트레이터 TR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영문판으로 설치하라고 했어요. 강의 등을 보고 따라할 때 영문판이 더 수월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 읽어보고 이해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한글판으로 설치했습니다. 제가 그랬듯 여러분께도 방법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일러스트레이터가 뭔지 이해하기 위해서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의 차이점을 설명할게요. 우선 포토샵은 픽셀의 조합으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비트맵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 실제로 찍은 사진을 생각하면 되는데 포토샵에서 그린 원을 확대해보면 사실은 원이 아니라 네모난 점들의 조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비트맵은 사진과 같이 정교하고 화려한 표현이 가능하지만 크기를 억지로 조정하고 늘리거나 하면 원본 이미지가 손상이 됩니다. 우리는 이걸 이미지가 깨졌다고 표현하죠. 반면 일러스트레이터의 설명을 보면 네모난 점으로 표현된 비트맵과 달리 점과 전을 연결하는 수학적 원리로 이제 곡선이 만들어져요. 베지어라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크기를 조정해도 손상되질 않아요. 다만 컴퓨터 입장에서 계산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복잡한 그림 표현이 어렵고 예전에는 용량이나 이런 문제로 웹에서는 쓰지를 않았어요. 대신 어떠한 용지, 어떠한 인쇄소에서 인쇄해도 이미지가 깨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쇄물에 많이 이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웹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각각의 개념이 정리되었으니까 어디서 쓰는지를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우선 웹용 카드뉴스 제작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도 많이 활용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가 편해서 일러스트레이터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로고 디자인 이런 데는 당연히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하고 마찬가지로 캐릭터 디자인 그리고 실제 사진이 들어가지 않은 인쇄물 디자인에도 일러스트레이터를 더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반면 포토샵은 뭘 지운다거나 색을 보정한다거나 이런 사진 편집에 특화되어 있고요. 의외로 타블렛 등으로 그림 그리는 분들도 일러스트가 아닌 포토샵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 밖에도 포토샵은 여러 개의 레이어를 활용해서 작업하는 반면 일러스트레이터는 PPT처럼 그냥 하나의 판 안에다가 뭐 여러 개의 물건을 올려놓고 작업한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가 실행되고 나면은 우선 새 파일을 열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드뉴스 작업을 최근에 많이 해서 이게 웹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폭을 1080으로 조절을 하고 그 색상은 RGB, 그 레스터 효과는 300ppi 정도로 하는데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마치고 나서 만들어 주시면은 이런 초기 화면이 나올 텐데요. 만약에 맨 오른쪽에 여기에 없는 뭐 강의 같은 이상한 게 나온다면은 알아서 끄셔도 상관없습니다. 우선 옆에 보이시는 레이어 라이브러리 속성 이게 화면이 보이는데 우선 상단에 윈도우 누르고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몇 가지를 추가해야 돼요. 여기서 일단 문자 눌러주시고 여기 문자도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이런 윈도우가 켜질 거예요. 일단 놔두고 윈도우 다시 들어가서 색상 눌러주시고 하나 더 켜고 그라디언트 눌러주시고요.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정렬 찾아주시고 여기 윈도우를 잡고 옆에다 끌어다 두면 내가 지금 띄운 창들을 바로가기로 정리를 해둘 수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하나씩 넣어주고 필요할 때 하나씩 눌러서 쓰면 되는데 여기서 필요 없는 거를 이렇게 같은 방법을 빼서 꺼버리면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도, 획 이런 레이어 윈도우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찾아서 클릭해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윈도우 설정을 끝마쳤으니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왼쪽에 있는 도구들을 좀 제대로 설정해 보려고 해요. 도구를 추가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점 3개 이걸 눌러주세요. 사실 그냥 그런 게 있다고요. 네, 지금은 쓸 게 많이 없으니까 웬만한 게 다 있어서 일단은 여기 버튼 눌러가지고 고급 모드로 전환해 주시면은 툴이 좀 두 줄로 많이 생겨요.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고요. 지금부터 몇 가지 도구와 단축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상태 V키입니다. 어떤 개체를 선택하려고 할 때 혹은 내가 다른 툴을 사용하다가 돌아오려고 할 때 V키를 눌러서 돌아오면 되기 때문에 아주 필수적으로 무조건 필요하다는 점, 이거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V가 아까 하나의 개체를 전체 선택하는 도구였다면 A키는 개체가 아닌 점을 선택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잡아 변형할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 펜툴입니다. 어느 한 지점을 선택하고 나서 다른 지점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선을 만들고 이렇게 당겨서 곡선도 작도할 수 있습니다. 펜툴과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에서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이런 강의 영상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접 찾아보면서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적으로 펜툴보다 많이 쓰는 곡률 도구인데요.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만들면 되고 점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주변 선이 직선이 됩니다. 필요한 지점에 점 찍어서 이렇게 늘려주면은 곡선이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펜툴보다 더 직관적이고 편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건 도형을 추가하는 도구들인데요. 사각형, 원형 뭐 다양하게 있죠. Shift 누르고 하면은 정사각형은 정원이 되는 거고요. 이제 뭐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럼 색상으로 들어가서 색을 찍어주면 되는데 문제는 제대로 안 들어갔죠. 그 이유가 다름 아닌 테두리가 선택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 버튼을 누르거나 Shift X를 눌러 뒤바꿀 수 있어요. 또한 X키를 누르면 테두리나 스칠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한 건지 바꿀 수가 있죠. 또한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눌러 색깔을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면을 옮길 때 사용하는 핸드툴인데요. H를 누르면은 이 툴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클릭해서 화면을 옮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다른 툴을 사용하다가 매번 이 툴로 눌렀다가 다른 툴로 옮기기가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옮기면은 같은 효과를 내고 스페이스바를 떼면은 원래의 툴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음은 텍스트를 삽입하고 싶을 때 쓰는 단축키는 T예요. 이걸 누르고 클릭하고 안에 내용 수정하고 키우고 그리고 텍스트에서 좀 설정을 하고 싶을 때는 오른쪽 윈도우 중에서 A 역을 눌러서 폰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폰트를 바꾸고 글자를 키우고 장평을 조절하고 자간 조절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Z를 눌러서 펼 수 있는데 클릭하면은 확대가 되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축소가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그냥 드래그로 확대 축소를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다른 툴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는 Alt 누르고 스크롤하면 방금과 같이 확대 축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포이드입니다. 사각형의 원을 이제 찍었는데 색깔만 옮겨진 게 아니라 그라데이션과 같은 다른 설정들도 옮겨진 게 보이죠? 일러스트레이터에서의 스포이드는 이러한 특성까지 그대로 옮겨갑니다. 여러 번 써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네, 이로써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고요.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건 많지만 자료에 담기는 힘들고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희망자의 안에 다른 툴이나 기능까지 더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밖에도 TI 자료에 부족한 점이나 아쉬운 점이나 개선했으면 하는 점 있으면 과제 제출하실 때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단축키는 당연히 외우셔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팅했던 화면 있잖아요. 그게 제가 말한 방식이 아니어도 되고 다른 어디서 참고를 해서 하거나 아무튼 그 세팅한 화면을 스크린샷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